아침 뉴스룸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 31년 만에 폐지된 장애 등급제. 시행된 지 5개월에 가깝지만 체감되지 않은 현실의 변화에 진짜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 지켜지지 않는 인권과 보장되지 않는 이동권까지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삶. 심지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치부도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도 자행되는 장애인 인권 침해와 차별, 예정된 불행을 피할 수는 없는 걸까요? 18년간 시설에 지내면서 성인이 된 중증 발달장애 동생과 다시 함께 살게 되며 그 일상을 카메라에 담은 장혜영 감독.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어. 혹은 장애인이라서 안 돼.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겠죠. 왜 안 할게요? 왜 안 할까 합니다. 화를 내고 있는 걸? 괜찮아.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지. 불충분한 환경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데요. 장애인도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간절한 목소리를 안녕하세요. 내고 할까 있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네, 방금 보신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을 연출한 장혜영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전에 보신 이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을 만든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큐멘터리 영화죠. 어른이 되면 어떤 영화고 또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벌써 이 영화를 완성한 지가 1년이 더 넘었네요. 작년 2월쯤에 완성을 하게 됐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저의 친동생, 저보다 1살 어린 이제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 동생이 무려 13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걸 처음부터 안타깝다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어떤 우리 사회의 장애인을 차별하는 구조와 결부되어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삶이라고 보지는 못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도 사회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네.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불행, 동생의 장애 혹은 우리 가족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동생의 탈시설을 지원하면서 네.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실천이 아니라 이걸 우리 사회의 다른 이 문제를 잘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또 시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이제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한 98분 정도, 네, 네. 100분가량 이제 화면에 담겼다고 하는데 이 영화를 제작하기 이전에 감독님이 먼저 유튜브에 네.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는 이름으로 또 영상을 올리셨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맞아요. 영화의 좀 시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처음 공개했을 때 좀 반응이 어땠나요? 사실 제가 동생 얘기를 영상으로 이제 하게 되기까지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은 딱 정말 동생 얘기만을 하겠다라고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채널로 쓰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동생 얘기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던 것에 가까웠는데 네. 동생의 탈시설, 그러니까 시설에 살던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다시 지역사회로 나오는 걸 탈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생의 탈시설 준비를 하면서 이제 둘이서 처음으로 같이 해외여행을 이제 다녀왔는데 네. 이제 그때 그냥 자매들끼리 여행하면 왜 이제 비디오 찍고 그렇게 만들어서 브이로그, 일상 브이로그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영상을 찍어서 돌아와서 편집하려고 딱 그거를 이제 컴퓨터 위에서 봤는데 뭔가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영상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장애인이 나오는데 네. 장애인이라는 딱지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언니의 시선에서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다기보다 네. 제가 지금까지 어떤 TV가 됐든 어떤 매스컴이 됐든 장애인이 나오면 누구나 이 사람은 장애인이야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이 사람의 장애를 가로 열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예. 이렇게 써주거나 하는데 네. 그냥 그런 것 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 그냥 그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면서 네. 이거는 나도 본 적이 없다면 사람들도 본 적이 없는 걸 거고 이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장애 이전에 하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그걸 이제 정말 여행 영상, 장애인 영상이 아니라 자매 여행 영상을 올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봤던 게 이제 저의 첫 작업이었죠. 네. 다큐멘터리 이제 영화를 찍는 게 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변에 좀 도움을 주셨습니까? 네, 사실 정말 주변 사람들의 힘으로 찍은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영화의 연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회적인 기반이 탈시설 장애인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취약한 곳에서 네. 어떻게 동생의 삶을 함께 지원해내는가 이걸 구축하는 게 사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점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주위에서 영화하는 친구들, 후배들, 뭐 이런 동료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든 이 작업이 단순히 어떤 영화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가 부당하게 차별하고 격리했던 한 사람의 삶을 다시 불러들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우리가 삶을 잘 살면 좋은 영화가 나오고 아하. 우리가 못 예. 살면 좋은 영화가 나오지 않을 거야. 네. 이렇게 작업한 영화예요. 그렇군요. 제작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셨어요? 제작비는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그렇군요. 약 5천만 원 정도를 예. 목표액으로 잡고 그래서 그렇죠. 약 한 달 정도 펀딩을 해서 네. 그것보다 조금 상회하는 금액의 펀딩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18년 동안 시설에서 지내던 동생을 네. 사실 데려온다는 게 네, 18년 동안 떨어져 지냈던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결심은 아닌 일인데 네. 제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딱 봐도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것도 듣고 싶네요. 사실 이제 뭔가 티핑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예. 여러 계기들이 쌓여가지고 마지막에 이게 있을 때 완전히 질적인 어떤 전환을 네. 겪게 예. 되는 그런 걸 말하는데 이제 저의 경우에 티핑 포인트는 동생의 탈시설을 지원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건 동생의 시설에서 일어났었던 어떤 인권 침해 문제가 그 내부 고발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생활재활교사분들 몇 분의 예. 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런 문제가 어떻게 잘 공론화되거나 해결되지 않고 네. 이 시설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행여나 이 시설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이 가족들에게는 더 이상 한 번 격리했고 한 번 분리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이유로 이 문제를 유야무야하고 쉬쉬해서 결국은 덮게 되는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보호를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호가 아니라 격리구나. 분리 그 자체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고 이제 그 순간 어떤 제 가족, 제 동생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으로 제 동생이 비로소 보였던 것 같아요. 나라면 그 삶을 더 나은 보호, 더 나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니 말씀하시는 걸 지금 들으면서 정말 참 각별한 동생이었다, 각별한 사이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나이 차이가 한 살 연년생이신 네, 거잖아요. 맞아요. 어린 시절에는 어떤 동생이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 동생을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한 살 차이면 사실 엄청 싸워요. 자매들이면 네. 언니하고는 좀 싸웠는데 네. 제가 이제 자매 셋 중에서 딱 둘째여가지고 그러니까 비장애 형제 자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장애 형제가 있고 근데 언니는 약간 이 장애가 동생의 장애로 인한 차별과 이제 이 가족의 중심이 온통 동생에게 쏠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쪽이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네. 쪽이었고 이제 저는 정반대로 이제 엄마 아빠가 안 그래도 힘든데 언니까지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다니 나라도 부모 대신 동생을 잘 돌봐야겠다 타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늘 동생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저의 어린 시절의 일상이었어요. 하여튼 뭐 생각만은 둘째 언니답네요. 예. 동생의 근데 둘째 그 이제 감독님 네. 개인적인 얘기 좀 여쭤볼게요. 학교를 자퇴하셨네요. 근데 자퇴도 그냥 하신 게 조용히 아니고 해서 연세대 이별 선언문을 쓰시면서 자퇴를 네. 했다. 성적도 좋았던 걸로 돼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왜 네. 그러신 겁니까? 그 이제 저는 동생이 시설로 가게 되고 나서 일찍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을 나가셨고 예. 그렇게 가정이 조각조각 났던 것이죠. 네. 그때부터 저는 제 동생은 제가 책임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일찌감치 받아들이고 네. 말하자면 동생이 시설로 가게 된 건 우리 집이 가난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돈으로 사서 동생을 돌봐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동생이 결국 시설로 가게 된 것 같으니 내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돼서 네. 동생을 돌봐야지라고 생각했지만 해가 거듭되고 이제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과연 이게 정말로 옳은 길일까?
가능한 길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예. 네. 우리 사회를 제가 전체를 다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그냥 개인적인 구원이 될 뿐인 거고, 그럼 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지?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해결만으로는 각자 도생을 해서 내가 성공해서 동생을, 이런 프레임으로는 뭔가 본질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다면, 그러니까 제 시간을 공부해서 돈을 네. 벌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시간을 바로 동생에게 주면 어떨까? 지금의 나는 동생이 시설에 가게 됐을 때 13살짜리 아이는 아니니까 네. 분명히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일단 좀 제 주변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어린 시절에 장래희망은 동생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라고 쓰실 정도였는데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실천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또 정당에 입당을 하셨어요. 아, 맞아요. 이 결정 또한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길일 것 같은데. 네. 정의당에 입당하신 예. 건가요? 아까 맞습니다. 정의당에 입당했었고 그 뉴스 이제 클립에서 정의당 앞에서 막 농성하는데 다른 자유한국당, 뭐 대한애국당 지지자분들께서 뭐 이렇게 폭력 행위를 하셨다 할 때 저도 그 안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랬었는데 어쨌든 정당에 들어가서 현실 정치의 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은 네. 거리에 나와서 외치는 것만으로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속도의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건 단적으로 말해서 18년을 시설에서 살았던 사람이 지역사회를 나왔을 때 단 1분 1초라도 이 사람에 대한 돌봄이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는 아닙니다. 보장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 서비스를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맡겨져 있고 사회는 운이 좋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 이 안에서 제가 동생하고 둘이 살아가는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정말 온몸으로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왔던 것인데 네. 지금 장애등급제가 뭐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네. 유명무실한 것이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언제까지나 거리로 나와가지고 정말 군중 속의 외침만으로는 저와 제 동생의 삶이 정말 하루하루 이걸 쌓아서 언제 나이를 먹고 할머니가 되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정자들이 바꾸지 않는다면 네. 내가 힘을 가지고 직접 바꾸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도를 직접 바꿔가겠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이게 거죠? 뭐가 문제인지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장애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차별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수많은 제도들은 장애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차별이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제가 혹은 저와 같은 사람이 실제로 무언가 우리의 정책과 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보완해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에 정의당에 입당해서 이제 막 2달째 활동하고 예. 있어요. 하여튼 뭐 굉장히 응원해지고 싶은 신인 정치인이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뭐 정치인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24시간 활동 지원 확립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아마 집에서 장애 당사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활동지원이라는 단어는 정말 물이나 공기 같은 단어일 거예요. 아, 네. 그것이 없으면은 그 말 그대로 장애 당사자의 곁에서 활동을 지원하는 어떤 이제 인력의 급여의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네. 네, 현재로서는 24시간을 지원하는 제도는 우리 사회엔 존재하지 않고요. 예. 많이 받아봐야 16시간. 그 16시간. 안에서 뭔가 지자체에서 몇 시간을 더 한다라는 방식으로 혹은 긴급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어떤 종류의 예외 케이스들이 있는데 네. 사실 장애가 문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딱 보고 국가가 표를 가지고 와서 너는 하루에 6시간이면 되겠네 라는 방식으로 정해서 주거든요. 네. 근데 차별이 문제라는 방식으로 바라보면 네. 차별이 하루에 6시간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24시간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기본이 24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24시간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너무 프라이버시 없어요. 6시간만 받을래요. 라고 하면 6시간이 되는 건 몰라도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몇 시간이 필요한지를 국가가 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원한다면 누구나 중증 발달 장애인 혹은 네.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그 장애 당사자에게 오롯이 주는 시스템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생각 많은 둘째 언니 우리 정혜영 감독님의 생각을 참 들여다봤는데 조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동생과 함께했던 일상을 공개했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장애인 유튜버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에는 조금 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도 누가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아파요. 어릴 적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된 수연 씨. 제가 3살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그때 왼쪽 다리가 절단되면서 그걸 다시 봉합하는 과정에서 혈관이나 성장판이나 여러 신경들이 많이 손상이 이루어졌었어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미뤄왔던 재활치료, 성인이 돼서야 가능했는데요. 운동하며 떠오른 예전 기억들은 수연 씨를 머슬 마니아에 도전하게 했습니다. 제가 후천적으로 이제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아동에서 청소년기까지 체육 시간에 제대로 체육을 참여해본 기억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컸고 사람들의 시선이 부정적인 느낌이 더 강했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전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복숭아가 얼굴에 맺힌 듯한 복숭아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대회에 출전하며 얻은 자신감으로 오래전부터 관심 있던 뷰티 유튜버의 꿈도 이뤄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서둘러 외출에 나서는 수연 씨. 오늘은 중요한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는 날인데요. 왔어요? 완전 오랜만에. 잘 지냈어요? 네. 저번에 뵙고 완전 오랜만에. 진짜 얼마나 걸렸어요 오는데? 29분. 오. 이 세 사람의 인연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유튜브에서 이제 장애라는 주제로 유튜버를 하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유튜버가 계셔서 고등학생 구독자분이세요. 어린 시절 의료사고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은 강민 씨는 처음 강연을 가던 날에도 남들보다 힘든 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맞춰서 갈까라는 생각을 해서 차라리 늦게 가는 것보다 빨리 가서 기다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적은 시간에 콜택시를 불러서 거기 가서 이제 좀 기다렸죠. 네, 주구장창 기다렸죠. 평소 뷰티에 관심 많았던 현아 씨도 수연 씨를 만나며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됐다는데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내일 아니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넘어갔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일상생활에서 겪으시는 거나 아니면 차별받는 일을 듣고 나서 약간 좀 그 인식이 잘못된 것 같다고도 생각을 느꼈고 하지만 아직도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갈 길 멀게만 느껴집니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고 안내견이랑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겹살을 이제 먹으러 가려고 딱 앞에 문 앞에 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안내견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개랑 있으면은 출입이 안 된다고 이제 좀 출입을 이제 거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석에 이제 있으면 노인분들이 계속 내리실 때까지 쳐다보시거나 아니면 뭔가 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돈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각자 다른 세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아니면 본인이 장애를 갖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도덕 시간에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돼요. 이런 윤리적인 것만큼이나 저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영상으로 만난 유튜버 현링 임수연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도 봤지만 화장을 정말 잘하세요. 복숭아 메이크업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오늘은 직접 하셨어요? 오늘은 네. 전문가분의 좀 도움을 받으셨나요? 플러스로 제가 다시 또 네. 참 아름다우십니다. 화장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유튜브를 개설해야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중학생 때부터 화장품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급식 당번을 하면서 아낀 이제 급식비로 화장품을 구매하고 20대 때 네, 20대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화장품을 이제 구매해 왔었는데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하나를 구매할 때 굉장히 신중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발품도 많이 팔고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뭔가 꿀팁이나 꿀템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뭐가 네. 쌓여갔군요. 그래서 이제 주변 친구들이 많이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예. 제가 그거에 또 대답을 해주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좀 자주 하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나 뷰티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가치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아까 보니까 머슬매니아 도전 영상 보여주셨던데 저도 운동하고 있지만 딱 봤을 때 진짜 힘들게 운동한 거 느껴지거든요. 근데 구독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한계점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구독자분들에게는 조금 울림으로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제 채널에서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네. 조금 더 이제 장애에 대해서 솔직하게 더 이야기하시고 겪고 있는 고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하시고 공감이나 위로 이런 것들을 좀 얻으시기도 하는데 네. 저도 이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예. 뿌듯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아, 정말 멋있습니다. 똑소리가 납니다. 이제 대학교 4학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서 예. 커뮤니케이션 학문인 광고 홍보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야, 네, 이제 한번 전공과 지금의 잘하는 걸 바탕으로 하면 멋진 작품이 탄생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전공 지식과 유튜브 콘텐츠를 바탕으로 이제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더 다양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세상에 좀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기다움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가치와 함께 연결지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저마다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무조건 이루실 것 같습니다. 예. 장혜연 감독님, 작년에 청와대 초청받았을 때 네. 아직도 청와대에서 낡은 인식과 관념이 있다 이런 걸 느끼셨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왜 정말 함께 살자는 얘기 아까 해주셨잖아요. 근데 왜 비장애인이 장애인이랑 함께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대답에 대해서 수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미사역을 빼고 나면 불쌍하니까 이상의 대답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네. 우리의 정부의 인식도 거기에서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정과 시혜라는 단어를 쓰죠. 그날의 어떤 이제 발달장애 평생 대책 종합 케어라고 하는 상당히 평생 종합 막 이런 단어들을 쓰지만 이제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은 전혀 평생과 종합을 할 수 없는 대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스피치에서는 네. 따뜻한 마음 이제 이런 말씀들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남의 불행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등한 위치에서 부당한 일을 겪는 사람을 봤었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감정은 분노스러움이지 따뜻함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정책은 지금 따뜻함, 동정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결코 충분치 않다. 충분치 않은 예산과 정책이 자꾸 나오는 건 이걸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불행의 문제로, 개인의 불행 문제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확하게 이게 비장애 시민들은 전혀 겪지 않는 일을 장애 시민들은 구조적으로 모든 곳에서 반복적으로 겪는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사회에 어떤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어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반드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또 열심히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장혜연 감독 그리고 유튜버 현링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예. 네, 현민 씨. 구독자 많이 잘 늘어나기를 저희가 네, 바라겠습니다. 많이, 오늘 현링 많이. 홍보하세요. 예. 현링 많이 봐주시기를. 현님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